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시간을 너무 끌었네요. 핏대를 올리게 되니까 핏대 올리지 말아야지, 핏대 올리지 말아야지. 오늘은 정말 딱 요점 해야 될 얘기만 딱 하고 끝내야지 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총선 불복 프레임 같은 거 들고 나오려고 선관위 해킹 타령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며 울끈불끈 화가 치밀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뻔한 진실이 있는데, 그 뻔한 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나도 황당하게 무시당하고, 진실이 거짓 취급을 당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적폐들은 거짓을 정말 진실이라고 잘 포장해가지고 정말 잘 우겨댄다. 우기는 놈도 잘 우기고, 소위 말하는 그 지지자들도 겉으로는 속아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걔네들도 아닌 거 알면서 우기면 맞다고 막 소리를 쳐줘요. 저거 약간 오바야. 좀 이상해. 알지만 모른 척하고 막 맞다고 설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제 얼굴 알아보고 막 승질을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한테 뭐 한마디로 이제 제가 부산을 길을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한 거죠. 갑자기 저 얼굴을 알아보더니 갑자기 멱살 잡을 듯이 덤비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빨갱이 하면서 이렇게 막 욕하면서 덤벼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인네인데. 그런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투가 너무 낯이 익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서부 경남 사투리가 특이한 거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도 동부 경남, 중부 경남, 서부 경남 말투가 좀 달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북도 대구 부근의 사투리 다르고 동해안 쪽 다르고 여기 안동 쪽 다르고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서부 경남 사투리는 제가 너무 금방 알아듣거든요. 근데 딱 듣는데 말투가 남의 말투야. 경남 남의 말투야. 그래서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빨갱이 어쩌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사람 멱살 잡으려고 덤벼드니까 얼마나 황당해.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도 같이 싸울 수는 없고 뻥 쪄가지고 있다가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저 말투가 남의 말투네 싶어서 어르신 남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멈칫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경남 남해 맞죠? 그러니까 어디세요? 고현이세요? 이동면이세요? 아니면 남면이에요? 아니면 창선인가? 그랬더니 남해 사람들은 이 창선 출신이냐? 이 말을 되게 싫어해. 옛날에는 그 남해가 경남 남해가 원래 그 유배지잖아요. 근데 남해에서 사고 치면 남해의 유배지가 창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선인가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창선 아니면 아니야 나 고현이야 이러더라고요.
고현 어딘데요? 나도 고현인데. 탑동이에요. 뭐 어디 한실 성산 이러니까 예, 어디라고 딱 얘기를 해. 아, 우리 집이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그러니까 갑자기 섬찟하더니 혹시 네가 누구네 집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누구네 집이다. 이랬더니 말을 안 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확 그냥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고향 마을 사람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보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시던데 그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이에요? 좀 아시고 하세요? 저보고 간첩이라 그랬죠? 제가 왜 간첩이에요? 이랬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가 아무리 그렇다 치만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아닌 거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아닌 거 아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아닌 걸 아는데도 시비를 털 수도 있는 사람들. 예. 야, 참. 파란 하늘님, 그 와중에서도 어르신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같은 동네라니까. 우리 나중에 촌수세 보니까, 이렇게 대충 맞춰보니까, 집안 어른 같더라니까. 집안 어른일 수도 있겠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뭘 못하지. 네, 그거 유튜버가 이게 사람들을 많이 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예, 그 극우 유튜버들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동하는 그 거짓말들, 그 극우 틀딱들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얘기들, 뭐 안정권이니, 뭐 강용석이니, 이번에 죽은 그 김용훈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마음 한편이 뭔가 조금 찝찝한 게 있으면 그렇게까지 못 밀어 세우잖아.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예, 내분 시작된 국힘당입니다. 선거 패배 서로 니 탓. 내분 시작된 국힘당 얘기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죠. 이번 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패하게 된다면, 국힘당 정권이 패하게 된다면 이들은 곧바로 내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이 내분이 정권 자체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힘당 내부의 분열 상황을 보면요. 역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다들 심각해요.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렇게 따시키고 그 당시 그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 세력을 소수파로 밀어낼 때 그때 뭐 그때도 막 그 이명박도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야비한 짓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박근혜가 당 밖으로 나갈 정도로는 안 했고요. 박근혜를 뭐 제명을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요딴 짓도 안 했어요.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는 박근혜가 자기 당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찍어내서 내쫓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유승민을 이렇게 좀 한직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유승민 자체가 아주 뭐랬냐면 죽일 정도로 유승민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저 자식은 죽여야 돼. 요럴 정도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야? 예, 시작부터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시작부터 쟤는 내 편 아니니까 쟤는 뭐 3개월 만에 잘라버리겠다. 왜? 윤석열이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석 달이 확 날려버릴 수 있다고. 뭐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힘당의 분열은요, 이것이 단순히 선거 패배의 후유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외형적으로나마 단결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그 외형적인 단결마저도 깨질 수가 있다. 당장 윤핵관이라고 하던 자들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윤핵관의 핵심,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누굽니까? 장제원, 권성동 그렇잖아요. 근데 장제원도 권성동도 당대표를 못했어요. 당대표를 하려니까 윤석열이 막았죠. 달리 말해서 뭐다? 이들은 윤핵관이 아닌 거야. 핵관이 아닌 거야. 핵관인 줄 알았는데 지들도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에 앉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핵관이 아니더란 거야. 핵관은 누구? 그냥 윤석열이라면 껌뻑 죽는 그러니까 뭐 법조계 선후배 또는 서울대 선후배 요런 자들인 경우에나마 그래야지 핵관 축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야? 검사 출신이거나 윤석열하고 동문이거나 그렇죠. 제일 재밌는 거는요. 고대 출신도요. 고대 출신 검사도 밀려나는 분위기더라? 놀랍습니다. 원래 검사 중에서 고대 출신 검사들이 꽤 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서울대 출신 총장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고대 출신 검찰총장이거든요. 따라서 고대 출신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출신 검사들도 윤석열 정권에서 뒷방으로 밀려. 결국 뭐다?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의 그리고 그 서울대 출신의 법조인들, 판검사, 그러니까 지하고 진짜 아삼육이고 친한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뭐 윤석열한테 나는 윤석열의 쫄자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만 쓰는 거야. 그 밖에는 다 아무리 지가 핵관해도 다 나가린 거지. 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사실은 취약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분열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공천도 남아있고 자신들의 선거도 남아있기 때문에 뭉쳐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는 선거에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후 그때 뭐 바른미래당인가 걔네들이 참 큰 역할을 했죠. 걔네들이 다 누구? 실은 박근혜한테 찍혀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겁니다. 자, 그때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해훈 의원하고요. 장제원 의원이 당시 그때 탈당해서 나왔잖아. 그때 한나라당인가 거기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바른미래당인가 바른당인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좀 활동하면서 그때 제가 몇 번 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럴 때 장제원 의원, 이해훈 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민주당 바보들 아니야. 왜 탄핵을 못해? 지금 당장 해야지. 지들이 더 설치더라고. 자, 걔네들이 지금은 어떨 것 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런 조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 패배를 두고 서로 니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바로 레임덕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레임덕을 막 거론해요. 그러면서 수도권 위기론, 지도부 책임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것이 레임덕을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다? 당장 이렇게 극우 매체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윤석열 책임이야. 책임 비껴가기 어렵다. 윤석열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으로 재출마시켰기 때문에 책임은 비껴가기 어렵고 결국은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었으며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었던 만큼 어떻다? 레임덕 가속화될 거다. 윤석열 책임이다라고 바로 책임론을 거론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 지 책임론이 나왔어.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야. 이번 선거진 거는 윤석열의 책임이야. 라고 하니까 윤석열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라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추진해 나가세요. 라고 이게. 지가 해야지. 이번 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지가 기획하고 지가 다 끌고 다닌 선거 아니야? 지가 후보도 지가 내리 꽂고 한 거잖아. 그 후보를 내리 꽂으려고 사면 복권까지 시켜줬잖아. 그죠? 그랬으면 지 책임이야.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 아우, 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야. 마치 내용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지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이게 뭐다? 내 책임 아니고 당 니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김기현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야, 김기현 말이야. 엄청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지가 사퇴하게 생겼다. 그죠?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 툭 하면 사퇴 하더니 지가 사퇴하게 생겼네. 야, 참 꼴 뛰어타 이 자식들. 자, 이런 니 탓이 이게 바로 망조인 거죠. 특히 대통령의 남 탓은 이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비가 많이 와도 내 탓, 비가 안 와도 내 탓. TV를 보면 내 탓 아닌 게 없더라. 자, 그런데 윤석열은 뭘 봐도 지 탓 아니래. 지 때문에 졌는데. 그렇죠? 황당하죠. 그러면 윤석열의 이런 행동을 국민의힘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 자, 아니죠. 바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패 책임론 선거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니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JT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용산이 시작하고 용산이 주도한 선거인데 지도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당한 데다 뒤집어 씌워? 왜 참패 책임론의 선을 그어? 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자, 여당에서는 윤석열 네 책임이야. 근데 윤석열은 당 책임이야. 서로 떠밀기 바쁜 상황이 돼버리고 있네요.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지. 자, 지금까지 윤석열 때문에 국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아니면 탄압당하거나 그동안 되게 힘들게 계셨던 분들 계시죠. 대표적인 게 누구? 바로 이연주님. 우리가 언년이라고 이렇게 맨날 욕하는 이 이연주 의원, 전 의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그 선거 패배할 때 말 함부로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현주가 바로 뭐라고 반박해야 되느냐? 야, 이번 선거 진 거는 윤석열하고 김기현 때문이지 니들 셀프라도 징계를 좀 해라 하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현주 같은 사람이 윤석열이나 김기현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죠. 공격의 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다못해 무소속이 됐든 뭐가 됐든 일선에 나갔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부산 같은 경우가 재밌는 데가 이렇습니다. 부산의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 동래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혹은 지금의 국민의힘 얘네들이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찍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경우에 누가 제일 유리하다? 예. 이현주 같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지금 딱 이현주는 아마 그런 걸 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핏대를 올립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준석 있죠. 이준석은 지금 아예 안철수하고 대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는 이준석을 잘라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가 아니고 잘라야 한다고. 내쫓아야 한다.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한 자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 아니, 선거에서 이준석이 뭘 어쨌다고 이준석을 잘라야 된다 그래요? 선거 유세는 지가 했잖아. 지가 바보라서 똑바로 유세를 못 해놓고서는, 그래서 지가 제대로 뭐 성공을 못 해놓고서는 왜 엉뚱하게 이준석한테 화풀이를 하죠?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누군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못을 한 사람, 잘못의 책임자,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인데 윤석열한테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는 거야. 차마 감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희생양이 결국에 누구다? 이준석? 예, 이준석이나 예,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내쫓으려고 해요. 그걸로 지들은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지. 근데 그게 쉽게 될까? 또는 장제원 같은 사람이나 권성동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보고 넘어갈까? 예. 글쎄, 이준석이나 이현주 의원이 잘려나가는 거, 잘려나가게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현주나 이준석 잘라낸다고 해서 지들이 선거에서 이길 거란 보장이 없어. 오히려 이준석이나 이현주 쪽에 표가 몰리기 시작하면 그들도 지지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20만 표처럼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 20만 표는 누구야? 사실 이대남이 되게 많이 왔다고. 이대남 표가 제가 볼 때는 150만에서 200만 정도 왔다고 되는데 그 표가 이번 다 빠져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이 나가리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제원 같은 사람은 불안해.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장 뒤통수를 친다? 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제원이 자기 지역구인 부산 사장에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도 너무 작고 심지어 색깔도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에 띠다. 자, 그래서 장제원 아무래도 지금 손절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사진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보면은 지금 이준석하고
홍준표 사진입니다. 이준석하고 홍준표 지금 요즘 연락에 싸우고 있죠. 예, 보면은 홍준표가 한마디 하면은 이준석이 되받아치고 이준석이 한마디 치면 홍준표가 또 되받아치고 얘들 좀 말싸움의 대가들이야, 그지? 이준석이 지금 이번에 여기 강서 그 보궐선거에서 표차가 17%, 18%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소수점 뭐 한 자리까지 거의 맞췄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야, 이준석 뭐 점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심술을 부립니다. 에이고, 그렇게 잘 아는 놈이 왜 지선거로 맨날 떨어진대? 이런. 그러니까 이준석 뭐라 그런다? 아이고, 네가 노원 함 나와봐라. 니는 당선되나? 나는 대구 가면 난 당선된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다시 확 그러죠. 아, 정말 말꼬리 잡고 대드네. 정말 애 못됐네. 예, 둘 다 못됐지. 둘 다 저기 수준 이하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하고 홍준표하고 지금 적대적 공생 관계야. 아니면 거의 자기들끼리 서로 한 맞춰놓고 서로 일부러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지. 아니, 홍준표가 떠버리든 이준석이 떠버리든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면 그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대꾸를 해주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죠. 지금 홍준표나 이준석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용도 없는데 말싸움 가지고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슈 키우고 있죠. 어그로 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야? 장제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윤핵관에서 살짝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때만 되면 언제든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장제원이 지네 지역구에 걸었다는 플랜카드가 이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당이 저 조그맣게 저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예,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 명칭이 어디에 있나요? 예, 저기 구석탱이에 있네. 그죠? 예. 자, 국민의힘이라고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네. 자, 그리고 딴 데 보면 여기 국민의힘 요만큼 돼 있네. 예, 국회의원 사상구 당협위원장에 거의 자기 그 당 소속이 별로 크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색깔은 또 뭐 보라색. 국민의힘 같지가 않네. 그지? 왜 보라색? 자, 이런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보라색이 확실히 보이죠? 이거 아마 썸팅을 한 차량 내에서 찍는 바람에 이렇게 약간 볼그스름하게 나오긴 했는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아예 국민의힘이라는 당 명칭 자체가 없어요. 사상구 국회의원 장제원이라고 돼 있지 국민의힘이란 말 자체가 없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사상구 국회의원 장제원. 국민의힘은 어디 갔지? 없네? 윤핵관이라며. 윤핵관인데 이게 뭐야? 언제든 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언제든 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자기들 내부에서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을 했고, 이 책임 떠넘기기는 분명히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 말을 바꿔 탈 준비가 돼 있죠. 거기에 이현주나 이준석처럼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 웬만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더 세게 싸우는 게 이준석 아니야? 그죠?
예, 이준석의 이 말하는 수위가 웬만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워낙에 싹퉁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싹퉁바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나오겠지. 여하튼 간에 그런 수위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이들한테는 안 불안할까? 그러니까 장제원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더 쇼킹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동지들 그룹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정권이에요. 따라서 윤석열은 자기 주변에 동지라고 하는 자신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그룹이 없어요. 기껏해야 한동훈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윤석열한테 내가 당신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라고 온 그런 적극적인 충성 그룹들이 몇 사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하고 자, 윤석열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뭐 내가 윤석열한테 뭐 이렇게 윤석열의 부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꽤 좀 잘 봐줬던 검찰 선배 그룹이 있겠죠. 또는 같은 검찰이기 때문에 내가 딱히 윤석열하고 안 친했지만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하던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놨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주도권 다툼이 생겨요. 이 주도권 다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롭게 윤석열의 부하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검찰 출신의 윤석열 측근 세력을 쳐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검찰 출신 중에서 윤석열의 측근 세력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내가 검사인데. 자,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핵관하고 갑자기 뛰어든 신핵관들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황이 감사원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감사원 사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병우라는 사람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엄청 대놓고 까고 있죠. 유병우는요, 감사원 출신으로서 아마 윤석열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충성 그룹이고요. 조은석 같은 사람은 윤석열의 사시 검찰 선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살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사위원이 돼 있죠. 근데 이 감사위원 돼 있던 조은석이 검찰 출신 검핵관인 조은석이 신핵관인 유병호한테 찍혀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감사원 조은석 법사위에서 정면 충돌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감사원에서 이게 유병호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였습니다. 이 표적 감사를 맡은 사람이 실은 조은석이었는데 조은석이 가만보니까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요. 라고 한 거야. 유병호는 지가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가 이 사람 국회의원 나간다는 말도 있어요. 자, 뭐 어쨌거나 지가 출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은희를 그러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잘라내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은석한테 맡겼는데 조은석이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르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예. 유병호가 조은석을 뭐 윤석열한테 꼰질러 바친 것 같아. 그래서 조은석이 지금 사실상 예, 감사원에서 찍혀서 쫓겨날 위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대. 결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놓고 지금 조리돌림 당하고 집단 괴롭힘 당하고 있는 학폭 당하고 있는 상태야. 조은석이 검사인데 그 사람 고검장 출신이에요. 윤석열하고 같이 검찰총장 동일 같은 검찰총장 후보였다고. 예, 2020년에 예, 검찰총장 후보였다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찍혀 나가게 생겼다고. 수사 의뢰까지 당했어. 황당하죠. 근데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은석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지명된 사람인데, 그러면은 문재인 뭐 그리고 좀 진보 진영 아니냐? 아니요.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거부했어요. 그 최재해 이 새끼부터 나쁜 새끼야. 최재 그러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조은석을 찾은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이 민주 진영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을 민주 진영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예, 홍만표가 웃고 있죠.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입니다. 자, 홍만표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죠. 마주보고 누군가가 함께 쳐다보고 있네요. 같이 웃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조은석입니다. 더 말 안 할게요. 따라서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람 임명하기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최재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끝까지 임명 안 하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꼬라지가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최재해 같은 놈을 감사원장에 앉히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최재해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다? 이낙연이야. 박범계야.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하튼 이 사진 보이시죠? 윤석열하고 조은석하고요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서울대 출신인 윤석열을 고대 출신인 조은석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는 윤석열이 많지만 사법시험은 조은석이 상당히 많이 선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려울 때 상당히 많이 돌봐줬던 사람으로 알아요. 그랬던 조은석이 지금 자기는 윤핵관 중에서 상당히 원로 선배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찍혀나가게 생긴 거죠. 신핵관한테. 자, 이건 뭘 말한다? 이거는요 그 윤석열 정권 내부 소위 말하는 핵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분열은 희한하게 검찰을 흔들 수가 있다. 윤석열한테 가장 정권의 기반이 되는,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되는 검찰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내부 분란과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정각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놀랬던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쭉 그냥 주장하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 상식의 눈으로 보면 뭐 저런 데가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아니 주심위원을 패싱해놓고
거기 국회 와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패싱해 버렸습니다. 아, 이 양반이 저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여기 클릭을 안 해줘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전 납득이 안 돼요. 원장님, 이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그 주심위원회 의견을 잘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주심위원 패싱하고 주심위원을 패싱한 것을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자랑스럽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다들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부끄럽거나 이게 난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오래됐고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참 근데 오죽했으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랬겠나 제가 싶은 지금 생각이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지금 질의전에 듭니다.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원장님 중심 잡아주셔야죠. 예? 우리 뭐 자, 사무총장 박용진 얘기하지만 의원 이렇게 핏대로 올릴 게 아니라 애시당초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안 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아유, 이런 데 보면 좀 짜증나요, 그렇죠? 잡아주셔야죠. 감사원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난리통을 만들고 제가 처음 물었을 때도 난리통이 맞다고 그러고 오늘은 본인 입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못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분 다 걸려요. 보도자료 얘기하는 것도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이해가 다른 조은석 위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답을 위원장님 허락 받고 하세요. 자기 말하면 내가 지금 사무총장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자기 말 예. 하시고 제가 질의는 원장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나 질의한 게 아니라 제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자, 홍기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좀 전에 박용진 의원 질문 끝난 다음에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인상 푹 쓰면서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저는 위원장님 지적할 줄 아는데 지적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든 안 끝나든 그 대답 질문 답을 하는 거는 위원장이 허락 얻어서 하든지 하는 것이고 그럼 의원들 질문 끝나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다? 그것도 인상 푹푹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지금도 또 의원님 그러잖아. 지금도 죄송하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내용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참. 위원장 또 그러잖아요. 인마. 예, 일단 송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다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으로서요. 이건 뭐 국회 내 절차와 관계없이 감사원장에게 사무총장 방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찰 조치를 요구해 주실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영상도 남아있을 것이고 녹음도 남아있을 것이고 온 국민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적절한 조치를 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권자인 감사원장한테 국회의 법사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십시오. 그게 제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감사원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모양이죠. 참 간족된다. 한동훈이 참 국회를 참 많이 망가뜨려 놨어요. 공무원들 다 배려놨어. 아우 참 무례하죠. 예, 정말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까 그 기자가 표정 확 바뀌는 거 보셨죠? 되게 황당해하는 표정. 박용진 의원 뒤에 있는 그 기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장면. 제가 일부러 그 장면을 따로 편집을 해서 올려놨던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오죽하면은 그 기자까지 보고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랬을까. 참 나라 꼴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행정부 공무원은 임명받는 사람이잖아요. 시험 쳐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 숙이는 게 맞아요. 왜?
그는 국민이 뽑았거든. 지는 아무도 누구도 뽑아준 게 아니야. 지는 시험 쳤을 뿐이야. 그죠? 그는 국민들로부터 너 똑똑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회에 와서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주권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얼마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응신같이 보였으면 저런 감사원 사무총장 따위가 저렇게 설치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